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 부디 하늘에서라도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제 아버지는 평생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기를 싫어하셨죠. 당신 몸뚱이보다 자식들 학비가 더 중요했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셨듯 말입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을 구해다 드려도 아버지는 이 비싼 걸 못하러 하시며 마다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유일하게 고집스레 지키셨던 건강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밤새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해야 한다며 찬물 2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라며 아는 척 아들의 권위를 내세워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실했던 아버지의 혈관을 매일 아침 망치로 내려치는 끔찍한 행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오만한 아들이자 의사였는지. 저는 아버지를 당뇨 합병증으로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20년이라는 죄책감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혈관이 약해지고 좁아질 대로 좁아진 사람에게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은 보약이 아니라 밤새 이완되어 있던 혈관을 기습적으로 수축시켜 온몸에 미세한 염증 폭풍을 일으키고 결국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끔찍한 합병증을 앞당기는 독약과 같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독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기적의 해답이 병원의 값비싼 신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엌 선반 위에 먼지 쌓여 있던 단돈 1,000원짜리 식초 한 병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제 남은 인생과 50년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제약회사와 거대 병원들이 당신의 돈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잔인한 진실을 전부 고백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통합의학 전문의 박영준입니다. 방금 제 이야기가 충격적이실 겁니다. 내가 매일 하던 행동인데? 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불안감을 제가 오늘 평생의 건강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거대한 거짓에 맞설 용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 의학 시스템 안에서 고혈압과 당뇨는 병이 아니라 산업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비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국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깨지는 합병증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거대한 질병 산업 말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비용이 수백만 원입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장이 망가져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씩 평생을 딱딱한 병원 침대에 누워 혈액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병원과 당신의 팔에 꽂힌 굵은 주사 바늘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치료입니까? 저는 이것을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현대판 의료 노예 계약이라 부릅니다. 왜 의사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잔 타서 드세요? 라는 간단하고 근본적인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50년간 몸담았던 그 세계의 진실을 알려드리죠. 의과대학 6년 동안 우리가 배우는 영양학과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은 책 한 권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제약회사의 막대한 후원으로 만들어지며 오직 어떤 증상에 어떤 약을 처방할 것인가만을 가르칩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법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돈 1,000원으로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면 제약회사의 수백조 원짜리 만성질환 시장이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치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 그들의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을 그들의 고객이 아닌 당신 몸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당신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삼켜버릴 무서운 합병증 수술. 그 모든 끔찍한 미래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마시는 첫 잔의 물을 독에서 약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것 딱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저는 50년간 입었던 의사 가운을 벗고 모든 것을 정리한 채 시골의 작은 마을로 낙향했습니다. 환자를 볼 자신도 제 자신을 용서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대의학의 오만함이 아닌 자연의 위대한 섭리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마을에는 평생 병원 문턱 한 번 안 밟고도 90세가 넘도록 꼿꼿한 허리로 바치를 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그분의 건강 비결을 여쭈었죠. 그 어르신의 부엌에는 먼지 쌓인 약봉지 대신 직접 담가 검게 익어가는 현미 식초 항아리가 부뚜막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밥을 드실 때도, 밭에서 갓 캐온 쓴 냉이 나물을 무칠 때도,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실 때도 그 검은 식초를 한 숟가락씩 툭 하고 타서 드셨습니다. 의사 양반, 이게 내 평생 보약이여. 흙을 닮아서 그런가 이걸 마시면 속이 편하고 뼈마디에 힘이 솟아나며 껄껄 웃으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나이와 상관없는 생명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50년간 의과대학과 최첨단 병원에서 배운 수만 가지의 복잡한 화학식과 약품 리스트 속에는 없었던 살아있는 생명의 지혜를 마주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증상을 억누르는 데만 집중할 때 자연은 뿌리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식초에 관한 모든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고서부터 최신 해외 논문까지 식초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위대한 음식이자 약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90세 농부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과학적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인의 망가진 혈관과 혈당을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 혈압약을 비웃는 천연혈관 이완제. 우리 몸의 혈압은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 조절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에는 레닌이라는 이름의 예민한 정찰병이 있습니다. 이 정찰병이 콩팥에서 혈류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면 비상사태다, 몸에 피가 부족하다 라고 잘못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안지오텐신이라는 무서운 장군을 출동시켜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고무줄처럼 꽉 조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좁은 길로 물을 보내야 멀리, 그리고 강하게 나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예민한 정찰병이 너무 자주, 그리고 과도하게 비상벨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수만 원짜리 혈압약은 바로 이 안지오텐신 장군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장군이 혈관을 꽉 조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식초의 풍부한 아세트산이 바로 이 혈압약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레닌 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여 흥분한 정찰병과 장군을 동시에 진정시키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트럭 운전사 박철민 씨의 이야기는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최고 혈압 160을 넘나드는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고된 직업 탓에 약을 먹어도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죠. 늘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른 처방 대신 매일 운전석 옆에 식초를 희석한 물통을 두고 물처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제 말을 따랐습니다. 3개월 후 병원을 찾은 그의 혈압은 130에 80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뒷목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저 물 마시는 습관 하나를 바꾼 결과였습니다. 식초는 그의 몸에 천연혈관 이완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추는 가장 저렴한 방패. 당뇨는 췌장이 지쳐서 나가떨어진 병입니다.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폭포수처럼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쥐어짜내 혈당을 떨어뜨리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다시 극심한 허기와 피로감을 느끼고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에서 췌장은 서서히 망가지고 혈관은 설탕물에 절여지듯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계적인 당뇨병 학술지 당뇨병 관리에 실린 연구 결과는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식초 섭취만으로 식후 혈당 상승치가 최대 34%까지 감소했다는 결과는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조절하여 홍수를 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48세 주부 김영희 씨는 공복혈당 120을 넘나드는 당뇨 전 단계로 늘 원인 모를 피로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오후 시간을 통째로 날리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식후 고혈당 증상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값비싼 영양제 대신 매 식사 15분 전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쓰리다며 힘들어했지만 물의 양을 늘려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기적 같아요. 이제 점심 먹고 졸리지 않아요. 오후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던 머리가 맑아졌어요. 3개월 후 측정한 그녀의 공복혈당은 90대로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당화혈색소 수치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식초는 그녀의 췌장을 지켜주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 간을 위한 최강의 조합, 식초와 비타민 C.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인 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복용하는 약의 모든 독소를 처리해야 하죠. 이 해독 과정은 마치 공장에서 맹독성 산업 폐기물을 거대한 소각로에 넣고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폐기물은 처리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유독가스와 불꽃, 그리고 재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녹슬게 만들어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즉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어 대부분의 간은 이 산화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C는 이 유독가스를 정화하는 최첨단 공기청정기이자 튀는 불꽃으로부터 공장 벽을 보호하는 강력한 내화벽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항산화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와 내화벽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낡고 삐걱대는 소각로 자체의 성능을 높여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식초가 합니다.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은 간의 해독 사이클 즉 TCA 회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최고급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소각로에 찌꺼기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최고의 정비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C라는 최고의 방어 시스템과 식초라는 최고의 공장 시스템 개선이 만날 때 당신의 지친 간에 얼마나 강력한 날개가 달릴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약회사의 수십만 원짜리 간장약으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시너지입니다. 특히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약물 복용으로 간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식초의 위대한 힘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내가 먹는 식초는 진짜 식초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독을 약으로 바꾸려다 더 지독한 독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 당장 당신의 부엌으로 달려가 식초 병의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식초 병의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주정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혹은 높은 함량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건강을 위한 식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에서 추출한 에탄올, 즉 알코올을 2일에서 3일 만에 속성으로 발효시킨 화학 식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과나 현미의 영양소, 유기산, 폴리페놀, 미네랄 같은 생명력 있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위장을 괴롭히는 날카로운 10만만이 가득한 산성 조미료일 뿐입니다. 이런 식초를 건강을 위해 마시는 것은 콜라를 건강에 좋다며 마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짜 식초, 즉 천연 발효 식초의 라벨에는 주정 대신 정제수, 사과 농축액 혹은 정제수, 현미처럼 원재료가 가장 먼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효, 초모 함유와 같은 문구가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초모란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침전물로 효소와 유익균의 집합체입니다. 좋은 식초는 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뿌옇고 아지랑이 같은 부유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식초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당신의 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있는 진짜 식초를 선택하십시오. 가짜 식초 10병보다 진짜 식초 1스푼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명의의 황금 레시피, 상황별 최적의 활용법. 진짜 식초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당신의 몸과 상황에 맞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습관이 다르듯 식초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았던 4가지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살리는 처방전입니다. 1. 아침을 깨우는 해독수 처방전. 독소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 밤새 우리 몸에는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과 독소가 쌓입니다. 아침 공복의 첫 잔은 이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처방은 따뜻한 물 200ml, 자연 발효 식초 1스푼 5에서 10ml.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에 시동을 걸어 하루를 깨끗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식사를 위한 혈당 방패 처방전. 탄수화물 폭탄 방어. 밥, 빵, 국수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기 15분 전은 혈당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처방은 미지근한 물 150ml, 사과 식초 1스푼 5에서 10ml. 사과 식초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이 한 잔의 물이 당신의 췌장을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3. 혈관을 위한 청소부 처방전.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예방. 식사 때마다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방은 모든 나물과 샐러드에 들기름 1스푼, 현미식초 2스푼, 약간의 간장을 섞어 드레싱으로 활용하십시오.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현미식초는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4. 하루를 마무리하는 숙면 드링크 처방전. 신경 안정과 간 재생. 깊은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간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재생되고 회복됩니다. 처방은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100ml, 식초 1스푼, 천연 꿀 1티스푼. 식초의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꿀의 적당한 당분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이 한 잔이 당신을 깊은 잠으로 이끌고 자는 동안 당신의 간이 조용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 가지 금기사항,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진짜 식초를 고르는 법과 황금 레시피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자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간곡한 경고입니다. 금기 하나, 욕심 때문에 원액으로 마시는 행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효과를 빨리 보겠다는 욕심에 원액으로 마시는 것은 위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pH 2에서 3의 강한 산성은 우리 몸의 보호막인 점막을 녹여버립니다. 특히 치아의 에나멜을 부식시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식초는 반드시 충분한 물에 희석해서 약으로 만들어 드셔야 합니다. 금기 두 번째,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이 받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셨을 때 속이 심하게 쓰리거나 설사를 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물의 양을 늘리거나 식후에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당신의 몸과 대화하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금기 세 번째,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끊는 행위. 가장 위험한 금기사항입니다. 식초를 통해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는 것을 경험한 뒤 임의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시한폭탄의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몸의 근본 환경을 개선하여 약의 효과를 돕고 장기적으로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보조제입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초와 현대의학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한 사람의 의사이자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3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라도 이 간단하고 위대한 지혜를 깨달았더라면 제 아버지는 지금도 제 곁에서 영준아, 밥 먹자 하시며 따뜻한 웃음을 보여주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오만한 의학 지식에 갇혀 아버지의 부엌에 있던 진짜 보약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이자 환자들에게 반쪽짜리 진실만을 말해온 죄 많은 의사입니다. 아버지, 부디 하늘에서라도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저와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어둠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손에 쥔 파수꾼이 되셨습니다. 이 등불을 당신의 가슴에만 묻어두는 것은 제 아버지께 제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와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찬물을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위험하고 안타까운 습관을 이제 당신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만 진심을 담아 덧붙여 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아침에 찬물 드시지 마세요. 제가 찾은 이 영상 꼭 같이 봐요. 우리가 평생 건강해야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누르는 그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끔찍한 합병증의 고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막는 생명의 벨이며
돈이 전부가 된 세상의 거대한 거짓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건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